악마, 벼락맞아, 대질, 이 막장극, 이게 우파 정당이냐? 이게 과연 우파 정당입니까? 오늘 이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자,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죠. 검찰이 웬만해서는 이 정당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때 이재명의 이 정치자금 관련해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그리고 김용도 그때 뭐 당적을 맡고 있었죠. 그때 대선 그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저수지에서 20억 원을 달라고 했다가 뭐 8억 원 정도 김용이 가지고 와서 그때 구속이 됐었죠. 그리고 정진상도 이 정치자금 뇌물죄로 구속이 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검찰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당사 사무처 의원들이 막 막아서고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 웬만해서는 다 당사에 진입을 하지 않는데 오늘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 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이게 아니고 일단은 그 당원 게시판으로 나중에 또 압수수색 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거는 명태균 관련 정치보복 그 명태균의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창원지검이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명태균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 혐의인데 22대 국회에 들어서 주요 정당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이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이 당사와 의원회관 안에 있는 조직국, 기획조정국 여기였습니다. 이 조직국은 당적을 관리하고 당원 관리와 선거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은 당무기획, 선거계획 수립,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 조직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민주당은 그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별다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큰 반발 없이 대체로 이제 협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한동훈 대표도 뭐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겠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명태균 그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론조사 경선 뭐 개선 TF 구성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 명태균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집안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태균 파장, 뭐 명태균 리스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태균 리스트, 명태균이 지난 뭐 몇 번의 이 총선이나 당 그 지도부 전당대회에서 명태균이 뭐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막 개입을 했다는 그 명단들이 쭉 있습니다. 그 명태균 리스트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태균과 접촉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명태균 리스트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때문에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할 때 회사 차원의 여론조사 때문에 그럼 저도 리스트에 올라가야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동거래 의혹이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이재명이 이번에 위정교사에서 유죄를 받았으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이 다시 전국 주도권을 쥐고 활개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지렛대로 삼고 최상병 특검법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죠. 김건희 특검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권의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이 재표결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이번에 위정교사로 무죄를 받았지만은 선거법이
한 3개월 후에 20, 또 3개월 후에 30이 나오면 사실은 다 끝나죠. 어떻게 하든 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여전히 만들어야 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해야 될 조직이 집권 여당인데, 여당이 지금 당사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한심한 작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참 전에 드리기도 그 민망한 내용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일어난 일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지금 당원 게시판, 뭐 단계 논란, 뭐 이래서 마치 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걸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특히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로 과거 원한, 과거에 쌓인 감정, 총선 때, 공천 때 쌓인 감정, 이런 것을 해소를 하는, 푸는 그런 도구로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째 지금 감정 싸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그저께인가요?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맞부딪혔죠. 그 이후에 이 당 안에서 팔동훈, 잠민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양쪽 지지층이 서로 막 공격을 합니다. 팔동훈은 뭐냐면은 김민전이 쓴 표현이죠. 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동명이인이 8명이 있다. 그러니까는 김민전이 그건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에게는 이 내용을 공개를 안 하면서. 그래서 팔동훈, 거의 뭐 조롱을 하는 거죠. 팔동훈 하니까 친한계 쪽에서는 잠민전, 김민전 의원이 그때 위원총회에서 좀 조는 사진이 그때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또 돌아다녔었죠. 잠민전 이러면서 서로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우선 이제 친한 쪽에서 친윤을 공격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은 것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격하는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 측면도 있고, 이걸 다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것도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공격을 소재로 삼은 그 내용도 어처구니가 없고, 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모 씨가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본가 및 처가 집안까지 거론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을 그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가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SNS에 그 글이 없으면 뭐 가짜로 말할 수는 없겠죠. 이 민주당 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를 동물에 비유하고 멱을 따라 온갖 끔찍한 표현들이 다 있다. 그런데 거기는 문제를 안 삼으면서 한동훈 가족들 명의로 된 글들을 그렇게 비판을 한다면서 이제 사례로 든 게 이 김 여사님 고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비판을 한다. 예를 들어 이 김건희 여사 고모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글을 김종혁 최고위원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예를 들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가 현실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이런 거를 올렸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악마로 표현을 했다.
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가 현실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벼락 맞아 대질 집안, 김건희 여사 고모가 이런 거를 썼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겨냥을 해서. 한씨 본가 처가 사대를 멸하자. 금수만도 못한 자다. 자, 이런 거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김건희 여사 고모가 실제로 쓴 글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올렸다면은 정말 부적절한 대응이죠. 이것을 뭐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거를 글이 올라갈 정도로 지금 양쪽이 집안 가족들끼리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감정이 서로 격해졌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다 듣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또 까발리는 것도 맞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죽이기 시리즈로 김옥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 돼도 우리가 석 달 내에 쫓아낼 거야 라면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자, 김옥균 프로젝트 그때 3.1 천하, 이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직후부터 그런 말들이 나돌았죠. 친윤에서 한동훈을 어떤 식으로든 몰아낼 거다.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나돌았는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 마치 어떤 거대한 업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김옥균 프로젝트, 한동훈 쫓아내기 프로젝트. 자, 이렇게 지금 확대 생산을 막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누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것은 없이 이렇게 댓글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게시판 논란을 일으킨 것이 친윤 쪽이다. 그래서 어떤 한동훈 몰아내기다. 자, 이것은 조금 한동훈 몰아내기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당원 게시판 그걸로 한동훈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 이 부분까지 가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이 거의 감정 싸움, 주도권, 차라리 주도권 쟁탈전이면은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으면은 뭐 제대로 앞으로 굴러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상적인, 저도 정당 취재 뭐 30년 이상을 했지만은 정상적인 주도권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전투구, 딱 어울리는 말이죠. 이전투구, 감정싸움, 친한, 친윤으로 쪼개졌어. 그 배경에는, 그 안에 잠재된 거는 뭐 공천 때 공천을 뭐 못 받았다든지, 공천을 받아도 불리한 제기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자리 싸움, 자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다 지금 여권 주변에 놔두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부추기고 막 붙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싸움을 붙이면서 어떤 다른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겁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했죠. 그래서 친윤이라고 했는데 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나서는 또 친한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오늘은 관련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서
추가로 고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처음에 당원 게시판 논란을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장해찬에 대해서도 고발을 할 수 있다. 자, 안에서 고소 고발로 가는 겁니다. 당내 문제 가지고. 그 안에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검찰 손에 맡기는. 자, 장해찬. 제가 이제 친한 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친윤 쪽의 장해찬. 오늘 또 뭐 하나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폭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장해찬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2017년이면은 그때 이제 최순실 특검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용수 특검이죠. 거기에 수사팀장으로 가 있었고 그 밑에 한동훈 검사가 수사검사로 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데서 이 특검팀, 그때 당시 이제 최순실을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하는 특검팀의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강남의 맘카페 카푸치노라는 데서. 그런데 장해찬이 알고 보니까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신분을 속이고 여론을 만들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린 그 특검, 무너뜨렸는데 법적인 토대를 제공한 박용수 특검에서 일을 했던 한동훈 검사. 그런데 그 특검에 시민들이 이제 응원을 한다고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그걸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신분을 속이고 여론을 만들었다. 지금 장해찬의 주장입니다. 2017년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는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진은정 변호사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보니 특검팀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맘카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자고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진 변호사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강남맘 카푸치노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됐다. 진은정 변호사가 퇴출됐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 장해찬, 한동훈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이 됐다. 바로 그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에 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를 했다. 당원 게시판 DC 인사이드 맘카페를 종횡무진 누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의 여론 조작은 심각한 문제다. 한 대표가 자기 가족 문제를 덮는다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가족부터 신경 쓰라는 냉소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한동훈의 말은 자기 가족 문제를 덮으면은 냉소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보수 우파 정당, 오랫동안 쌓아온 품격 있는 보수 우파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말들입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이게 무슨 큰 정말 당의 존립을 어떻게 하는 문제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이재명 쪽에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제가 당을 해체하는 게 낫겠다고 지금 썸네일에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정말 당을 해체할 수는 없죠. 해체하고 뭐 다시 정비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친윤이든 친한이든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니까 여당에 지금 안착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 상대와 같이 정치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친한이든 친윤이든 같이 정치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아예 당을 해체를 해야죠. 당을 해체를 하고 해촉 모여를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사람들은 그 같이 뭐 정부 여당을 만들어서 같이 가고 그 도저히 같이 못 갈 사람들은 따로 당을 만들어서 다음 정권을 뭐 대비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용기도 없고 어떤 실행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여당 안에서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전 투구하고 당을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용기가 없으면은 아예 여기서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야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됩니다.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 당 대표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보수파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것을 다 안기 위해서라도 풀어야죠. 억울한 점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수를 해야죠. 법적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이거 안 풀립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력이고 지도력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리고 사정을 설명을 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친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또 터집 잡아서 막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또 친한에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문제 못 푸는 거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푼다는 이제 진정성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공격을 하면은 그때는 그 공격을 하는 쪽이 비판을 받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이 분류를 하면 됩니다. 또 지금 일단 그 당원 게시판만 보면은 작성자가 한동훈 이름으로 된 거는 161건, 그 중에서 수위 높은 욕설 비방이 12건인데 그것은 한동훈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그 글 쓴 사람들을 뭐 어떻게 처벌을 하는데 단계까지 가면은 더 그 혼란해지니까 그건 일단 제쳐놓고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게 907건인데 이 중에서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463건이고 언론사의 사설 기사를 링크한 것이 250건이고 격려성 글이 194건이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걸 만약에 한 대표 가족이 작성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뭐 이야기 못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만 이것이 또 이 집계를 지금 한동훈 지도부가 있는데 거기서 했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못 믿는 겁니다. 친윤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동훈 대표가 모든 사정을 설명을 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걸 친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터집을 잡아서 또 확대 재생산한다면은 그때는 여론의 그 질타는 일반 당원들의 질타는 친윤 쪽에서 받겠죠. 자, 어떤 식으로든 이 이전 투구를 멈춰야 되고 이전 투구 멈출 생각이 없으면 당을 해체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의 정치 키워드 법무장관의 호통, 후배 검사 박은정 죽을. 자, 이 부분으로 제가 넘어가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친윤과 친한의 이런 진흙탕 싸움을 가장 즐기고 있는 건 이재명이죠. 이재명. 자, 8명만 이탈을 하면은 이재명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시키고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고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킵니다. 물론 그 다음 절차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김건희 특검법이죠. 김건희 특검법. 원래 이걸 모레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내일 이것을 재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왜 민주당이 이걸 내일 하기로 했었느냐. 이재명이 유정교사에서도 유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죠.
유죄가 나오면은 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반격을 하기 위해서 내일로 잡았는데 뜻밖에도 횡재를 했죠. 무죄를 받았죠. 그러니 이 분위기를 좀 더 즐겨야 되겠다.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다. 마치 모든 것에서 자기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그 특검법 재표결이라는 이런 정치 이슈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 묻히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뒤로 쭉 늦췄습니다. 늦춰서 12월 10일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바로 이 여권 분열, 지금 이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 같은 거를 가지고 가면은 여권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여권 분열을 기다려보자.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당원 게시판 논란, 친윤 친한 갈등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아마 12월 10일 정도 되면 이게 최고지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투표를 붙이면은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꼼수를 써서 날짜를 12월 10일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관계를 쓰는, 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또 거기다가 당사 압수수색 당하는 이 상황에서 친한 친윤이 이렇게 이전 투구를 벌이는 그 상황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차라리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당을 해체해버리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겁니다.